왜 항상 수요일쯤 되면 그렇게 야심차게 세운 공부 계획이 무너질까요? 월요일엔 의욕이 넘쳐서 계획표를 빼곡하게 채우고 화요일까지는 그럭저럭 버티다가 수요일이 되면 하나둘 밀리기 시작해서 결국 주말엔 계획표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의지력 부족 탓으로 돌립니다. 나는 원래 끈기가 없다고 작심삼일이 내 팔자라고 자책하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문제는 의지력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순서 자체에 있습니다. 오늘 이 채널에 올라온 짧은 영상에서 순서가 거꾸로라는 이야기를 잠깐 던졌는데요. 지금부터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떻게 순서를 되돌려야 하는지 학습과학에서 검증된 원리 6가지로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쉬운 과목부터 시작하면 왜 결국 계획이 무너질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부담 없는 과목으로 하루를 열고 부담스러운 과목은 뒤로 미룹니다. 마음이 편해지려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죠. 문제는 우리의 집중력과 자기 통제력이 하루 동안 계속 쓰이면서 점점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쉬운 것만 소진하고 나면 정작 가장 어려운 과목을 만나는 시점엔 이미 힘이 바닥나 있어서 시작조차 못하고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과학에서는 하루 중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에 가장 어려운 과목을 먼저 배치하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걸 먼저 넘기면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지고 하루 전체가 훨씬 수월하게 흘러갑니다. 두 번째 원리, 포모도로 25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사람의 집중력은 무한정 지속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짧은 몰입과 짧은 휴식을 번갈아 쓰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25분 몰입하고 5분 쉬는 이 리듬을 쓰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직전에 미리 휴식을 넣어서 다시 새로운 몰입 상태로 진입하기가 쉬워집니다. 2시간을 통으로 붙잡고 있는 것보다 짧게 끊어서 여러 번 반복하는 쪽이 실제로 더 오래, 더 깊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계획을 시간 단위가 아니라 분량 단위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2시간 공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실제로 뭘 했는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책상에 2시간 앉아 있었지만 절반은 멍하니 딴 생각을 했어도 스스로는 오늘 계획 지켰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반면 이 단원 문제 10개 풀기처럼 분량으로 세운 계획은 끝냈는지 안 끝냈는지가 명확합니다. 분량 기반 계획의 진짜 힘은 조정이 쉽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못 끝낸 분량은 내일로 정확히 옮길 수 있지만 2시간이라는 시간 계획은 못 지킨 만큼을 어떻게 보충해야 할지조차 애매합니다. 네 번째 원리, 간격 반복입니다. 한 번 배운 내용을 며칠 뒤, 그리고 더 나중에 다시 한번 보는 방식인데 복습 사이의 간격을 점점 늘려가는 게 핵심입니다. 새로 배운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잊히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잊는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잊기 직전에 다시 한번 떠올려주면 기억이 훨씬 오래 버팁니다. 한 번에 몰아서 외우는 벼락치기와 정반대의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 원리, 공부 시작 전 5분 워밍업입니다. 뇌도 몸처럼 갑자기 최고 강도로 쓰기 어렵습니다. 어제 배운 내용을 가볍게 훑어보거나 오늘 할 일을 눈으로 한 번 쭉 읽는 것만으로도 진입장벽이 확 낮아집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공부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첫 관문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워밍업은 그 관문을 낮춰서 일단 책상 앞에 앉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 원리, 완벽한 계획표보다 최소 단위 실행이 이기는 이유입니다. 색깔별로 정교하게 나눈 시간표는 보기엔 멋지지만 단 하루라도 예상 밖의 일이 생기면 전체가 흐트러지는 약한 구조입니다. 반면 오늘은 최소한 이것만은 한다는 아주 작은 목표는 어떤 날에도 지킬 수 있습니다. 습관을 오래 이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사소해도 끊기지 않게 이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반전입니다. 방금 소개한 6가지 원리를 각각 안다고 해서 계획이 저절로 지켜지진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 원리들을 적용하는 순서 자체가 처음부터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통 계획을 세울 때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쓸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하고 그 시간을 과목별로 나누고 마지막에 각 과목에서 뭘 할지 채워 넣습니다. 시간이라는 큰 그릇을 먼저 만들고 내용물을 나중에 채우는 방식이죠. 이 순서의 함정은 월요일의 의욕이 그대로 시간표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가장 의지가 넘칠 때 만든 그릇이라 실제로 채울 수 있는 양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집니다. 화요일까지는 여유분으로 버티지만 수요일이 되면 쌓인 격차가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로잡아야 할 진짜 순서는 이 반대입니다. 시간이라는 큰 그릇을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오늘 반드시 끝낼 수 있는 최소 단위부터 먼저 정합니다. 6번째 원리에서 말한 바로 그 지점이 사실은 계획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그 최소 단위를 시간이 아니라 분량으로 표현합니다. 1시간 공부가 아니라 문제 5개, 한 단원처럼요. 그래야 오늘 정말 끝냈는지 스스로 속이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분량 안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을 맨 앞에 둡니다. 정신이 가장 맑은 순간을 가장 부담스러운 일에 씁니다. 그래야 하루가 뒤로 갈수록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실행할 때는 포모도로처럼 짧은 몰입과 짧은 휴식을 번갈아 씁니다. 시작하기 전엔 5분 워밍업으로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그리고 이미 배운 내용은 간격을 점점 늘려가며 다시 떠올리는 복습을 함께 끼워 넣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간부터 정하고 내용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오늘 끝낼 최소 단위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 어려운 과목과 분량 기준을 넣고 포모도로 리듬과 워밍업과 간격 반복으로 시행을 감쌉니다. 순서를 뒤집는 순간 수요일에 무너지던 계획이 버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나면 계획표는 더 이상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조정하는 살아있는 도구가 됩니다. 못 끝낸 최소 단위는 다음 날로 정확히 옮기면 그만이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공부뿐 아니라 운동이나 독서 같은 다른 습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무엇을 하든 큰 그릇부터 그리지 말고 오늘 끝낼 수 있는 최소 단위부터 먼저 정하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채널 3초 세상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습관과 방법 뒤에 숨어있는 진짜 원리를 계속 파헤칩니다. 오늘 처음 오셨다면 구독을 누르고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에 무너지기 쉬운 습관을 다룰 때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채널에 먼저 올라왔던 짧은 영상, 공부 계획이 매주 무너지는 진짜 이유를 보셨다면 오늘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완전판입니다. 순서가 거꾸로라는 한 줄이 사실은 최소 단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던 거죠. 짧은 영상으로 먼저 보신 분은 오늘 본편에서 그 배경을 전부 확인하신 셈이고 본편을 먼저 보신 분은 짧은 영상에서 핵심 한 줄만 빠르게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속도로 같은 원리를 즐기시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늘 정리한 6가지 원리를 가지고 실제로 일주일치 계획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짜보겠습니다. 최소 단위부터 시작해서 완성된 시간표까지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댓글로 어떤 과목, 어떤 상황에서 계획이 가장 자주 무너지는지 알려주시면 다음 편에 그 사례를 직접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시간표 대신 오늘 끝낼 최소 단위 하나만 먼저 정해보세요. 그 작은 순서 하나가 수요일을 바꿉니다.